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을 지켜줄 척추 건강 지킴이 황재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척추 전문의 황재현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벌써부터 마음이 좀 분주하신 분들, 막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열례인사처럼 병원 찾으시는 어르신들 많으시다고요. 네, 추석을 앞두고 이제 명절 근처가 되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병원을 찾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첫 번째는 명절을 앞두고 보면은 일이 좀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맞아요. 휴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음.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미리 업무를 좀 땡겨서 하게 되고 방송도 좀 추석 때는 방송도 많고 그래서 방송 일도 좀 많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게 해서 맞아요. 일이 좀 몰리니까 음. 아무래도 좀 그런 일을 하다가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추석에는 농번기죠. 이제 추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일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러네요. 허리 통증을 좀 많이 유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앉아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지금은 이제 서서 방송을 하지만 예전에 좀 앉아서 방송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앉아 있는 자세 또 육체적인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손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허리를 이렇게 많이 구부려서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자세들이 허리 통증을 유발을 하죠. 또 뭐 명절이라서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갑자기 최근에 또 날씨가 좀 추워진 걸 많이 느끼지 맞아요. 않으셨나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저도 날씨 어플 아침마다 한 번씩 켜보는데 네. 그러면은 20도 아래로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맞아요. 30도가 넘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막 10도가 차이 나고 이렇게 네. 추워지면서 이제 몸이 웅크리게 되고 움츠리게 되면 통증이 좀 발생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무리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허리 통증이 좀 느껴져서 또 갑작스럽게도 병원을 찾으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좀 기온이 떨어지는 것과 허리 통증 어떤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예,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혈액 순환이 좀 아무래도 그 혈관들이 우리가 추우면 손발이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이유가 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 순환이 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 원인이 돼서 그 허리 통증을 유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추우면 우리가 고무줄을 생각해 보시면 고무줄이 따뜻할 때는 이렇게 늘리면 쫙 이렇게 잘 늘어나지만 말랑말랑해서 그죠? 그렇죠. 예. 차가운 고무줄은 이렇게 늘리면은 여기 사이에 살짝 이렇게 찢어지면서 맞아요. 손상이 되는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의 디스크나 근육, 인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추워지면 좀 손상을 잘 받게 되고요. 이때 움츠리게 되는 자세가 이제 몸을 경직시키면서 또 통증을 유발을 하죠. 네, 그렇군요. 이런 여러 가지 자세 변화로도 허리 통증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또 있고요. 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춥고 이렇게 몸이 긴장되고 하니까 가벼운 운동을 좀 해가지고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따뜻하게 몸을 좀 유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온천에서 목욕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분들은 온천에서 목욕을 하면 특히 협착증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은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협착이 있어서 신경이 좀 막혀 있는 부분에 순환도 좀 도와주고 그래서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뭐 운동은 가볍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이따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운동들을 해보시면 좋고 스트레칭도 좀 마찬가지로 해서 근육과 인대를 자꾸 풀어주시는 게 맞아요. 좋고 또 수분 섭취나 영양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근육은 구성이 대부분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지 근육량이 좀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척추가 불안정성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이라도 좀 운동을 좀 하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럼 참 좋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척추에서 운동이 왜 중요하냐. 이제 우리가 보통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를 많이 생각하세요? 운동이요. 뭐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 무리한 근육 운동?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네. 척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실제적으로 걷는 거나 뭐 이렇게 다른 데 근육을 운동하는 것보다 우리 코어 근력이라고 그러죠. 복근이랑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네. 되는 이유는 허리가 아파지는 원인이 척추가 이렇게 불안정해져서 그래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 근력을 키워주면 그 흔들리는 거를 잡아주면서 통증을 좀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은 크런치라는 운동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이제 요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개를 살짝 깔짝 드는 건데요. 주의할 점은 여기 등이 땅바닥에 딱 닿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떨어지는 순간 허리에 좀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등을 땅바닥에 딱 대고 어깨만 살짝 들어올리는 이렇게 깔짝깔짝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깔짝깔짝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깔짝깔짝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손을 머리 뒤로 대고 있죠.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크런치를 이런 자세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목 근육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면서 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머리를 깍지를 딱 껴서 목이 딱 긴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구부려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두 번째 운동은 이제 슈퍼맨처럼 하는 운동인데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이 엎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엎어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팔과 다리를 이렇게 뒤로 들어 올리는 게 요게 운동 자세입니다. 요거는 엎어진 상태에서 슈퍼맨처럼 팔과 다리를 앞뒤로 이렇게 쭉 뻗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팔다리를 제쳐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만 땅에 닿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네. 요 사람을 보시면 요거를 제가 사진을 환자분들한테 항상 보여드리면 아 이거 절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거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 사람이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 꼭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깔짝깔짝 요것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허리 근육을 조금 더 이제 강화시켜주면서도 무리가 덜 되는 이런 두 가지 운동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크런치 그리고 슈퍼맨 운동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렇게 TV 보실 때도 좀 잠깐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허리는 너무 이제 흔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 아파본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바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좀 드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이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좀 신호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언제 병원을 보통 가시나요? 저요. 네. 정말 못 참을 것 같은데 갑니다. 병원을 잘 안 가게 맞아요. 돼요. 예. 맞습니다. 시간도 없고 맞아요. 하니까 병원을 잘 안 가게 되는데 저한테 오는 외래 환자분들도 대부분 비슷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무 아파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우리 몸에 뭔가 이상 소견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네. 이제 그 환자분들을 병동에서 이제 입원 환자들을 볼 때나 외래 환자분들을 볼 때도 항상 저희가 보는 게 통증의 강도거든요. 우리가 통증이라는 게 진화적으로도 봤을 때 이게 내 몸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대뇌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게 발달됐다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화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네. 그게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는 뭔가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특히 이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이때까지 이 정도로 아프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너무 아프다. 네, 그런 맞아.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꼭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통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몸은 보통은 자가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자가치유 능력이 있어서 대부분은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아니면 점점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어떤 병이 생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병원을 가셔가지고 꼭 어떤 병변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 왜 아픈 데가 있으면은 그냥 내비두면 보통은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데 거기를 자꾸 신경 써서 이렇게 뭐 상처가 조금 나더라도 자꾸 신경 써서 뭐 세밀하게 보다 보면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도 좀 제한이 생기고 네. 그래서 이렇게 걱정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을 가셔가지고 기본적인 검사라도 해보시고 큰 이상은 없구나
이렇게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일상으로 복귀하시면 통증이 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가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기가 조금 무서운 건 혹시라도 뭐 큰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실까 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간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수술을 꼭 해야 될까 봐 안 왔다. 뭐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병원은 수술만 하는 곳이 아니고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 병원에 가서 이제 특히 이제 정형외과적인 질환, 척추의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암이나 뭐 이런 어떤 병처럼 어떤 병변이 보였을 때 그거를 바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거나 치료를 해야 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증상과 병변이 맞아떨어지고 그 증상이 내가 이제 견디지 못할 정도일 때 이제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는 거지. 네. 뭐 막바로 병변이 보인다고 수술을 하는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 우리가 뭐 약물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물리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도 90% 이상에서는 좋아지니까 우선은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요. 혹시 MRI 검사 이런 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그런 네, 거 없으시죠? 엑스레이까지는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하면 MRI 검사가 되는데요.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팔과 다리 이런 다른 부위 같은 경우는 피부에 굉장히 가깝고 뼈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CT 같은 검사를 해도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척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졌을 때 잘 만져지지도 않고 굉장히 몸 가운데 깊숙이 있고요. 뼈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뼈 구조 안에 있는 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신경 구조들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MRI 검사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엑스레이 검사랑 CT 검사랑 MRI 검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좀 어르신들 보기에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왜 MRI 찍자고 하면 왜 찍느냐를 알아야 맞아요. 우리가 검사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게 맨 왼쪽에 보이는 게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것은 CT 검사가 되고요. 마지막에 보이는 것이 이제 MRI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보시면 우리가 엑스레이는 뼈를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을 사진을 찍으면 3차원적인 구조가 한 2차원적인 구조로 한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 뼈가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여러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겹쳐서 한 장의 사진으로 보니까 이 겹쳐진 부분들 때문에 명확하게 구조를 알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는 이 엑스레이 검사는 뼈만 이렇게 나타내는 맞아요. 검사고 이런 연부 조직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뒤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게 잘 보이지가 않죠. 근데 요 CT 검사로 넘어오면 이제 연부 조직이 같은 음영으로 이쪽은 신경이고 요건 디스크인데 거의 같은 음영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다. 특히 여기 디스크를 보시면 디스크 안에 구멍이 나 있죠. 이게 이제 디스크가 손상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거는 볼 수가 있지만 이 디스크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MRI를 촬영을 하면 이렇게 디스크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고 신경 구조도 완전히 구별돼서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위로 쭈르륵 흘러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 세 개의 사진 자체가 같은 환자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우리가 모달리티라 그러는데 검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일단은 좀 경과를 볼 수도 있는 정도의 사진이지만 이렇게 MRI를 봤을 때는 이분은 근력 저하가 있어서 바로 수술했던 환자분이신데 네.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 그러네요. 정밀하게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뭐 허리 또 엉덩이뿐만 아니라 다리 쪽까지도 좀 많이 아파요라고 말씀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정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환자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허리 자꾸 이제 외래 처음에 오시면 접수하시는 분들이 다리가 아프시면 이제 척추를 보러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 외래를 오시면 전 허리가 안 아프다 다리가 아파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뇌졸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뇌졸중이 생기면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쪽으로 이제 마비가 오거나 맞아요.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뇌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렇게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경이라는 거는 어디 가운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담당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허리 같은 경우는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들은 다 다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질환들 때문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다리 쪽으로 좀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특히 이제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검사를 좀 정밀 검사를 받아 보시고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척추의 문제인데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맞아요. 걷는 게 불편하고 이런 맞아요. 걸까라고 질문하시죠. 맞아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네. 신경이 눌렸을 때 어떻게 통증이 생기는 거냐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기전으로 저는 항상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협착증이 있어서 신경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 이 눌리는 것 자체로 물리적으로 신경에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통증이 있고요. 이렇게 눌리다 보면은 그 주변부로 이제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이 생겨요. 그 염증 반응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내시경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본 화면인데 이 신경이 이렇게 하얗게 뒤쪽으로 보이는 게 신경입니다. 근데 여기 위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혈관 같은 것들이 많이 지나가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염증이 생겨서 혈관이 풍부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통증이 좀 생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뼈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 디스크가 하는 역할은 이 뼈 사이에 위치하면서 위에 뼈랑 아래 뼈를 꼭 잡아주는, 붙들어 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구부릴 때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갔다가 뒤로 펴면 다시 좀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계단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을 자꾸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자극을 주면 다리 쪽으로 이제 통증이 쭉 따라서 내려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라도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황재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추석 전후로 매년 뭐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는 허리 통증 또 왜 그런 건지 이게 검사가 꼭 필요한 건지 그냥 좀 두고 지켜봐도 되는지 이런 기준을 좀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가 아프시거나 또 걷기 힘들고 또 일상생활이 좀 불편한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황재원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지금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6이요. 네, 70 되시고 지금 이제 허리랑 뭐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전화해 어디가 주셔서 아파서 감사합니다. 연락을 주셨습니까? 네, 허리 핀을 6개를 박았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허리 핀을 6개를 꼽았는데요. 한쪽으로 자꾸만 오른쪽으로 기웁니다. 아, 그 수술을 언제 하셨죠? 23년도 12월 5일 날요. 아, 12월 그렇게 하시고 한쪽으로 자꾸 기우는 듯한 느낌이 드신다고 했고 다리 네. 쪽으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걷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무릎도 양쪽 무릎을 19년도에 인공관절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오른쪽 무릎이 물이 차가지고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그 뭐 다리 뒤쪽으로 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거나 저리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고. 예, 다리 오른쪽 뒤쪽에요. 혹처럼 뭐가 잡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병원에서는 별로 이상이 없다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 네. 그거는 이제 무릎 쪽의 문제인 것 같고 이제 허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게 몸이 실제로 좀 기우시나요? 아니면은 기운 느낌이 드시는 건가요?
느낌이 아니고 예, 헬스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PT도 받고 자세 교정도 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오른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키도 자꾸 줄어들고요. 그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키가 좀 줄어드는 거는 이제 디스크의 간격도 좀 좁아지고 여러 가지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일이고요. 한쪽으로 몸이 기운다고 하시면은 아마 척추 측만증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만증이 있을 때 그 측만증이 있는 각도에 따라서 해가 지나면서 각도가 좀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고 그대로 유지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허리가 기울기만 하고 지금 PT도 하신다고 하고 헬스도 하신다고 하면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좀 해서 주변의 근력을 이제 수술을 하셨다면 근력이 좀 약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근력을 좀 더 강화하셔가지고 그 교정하시는 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뭐 다리 저리고 이런 통증이 없고 또 걷는데도 크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술 치료를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 상황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경우를 나눠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분이시고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셨어요.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서서 왔다 갔다 걸으면 좀 나아진다고 하셨어요. 아직 치료를 받진 않으셨는데 굉장히 좀 젊은 분이에요. 네, 굉장히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앉아서 하는 자세, 이게 직장인들이나 또 학생이시고 공부하시고 이러면 앉아 있는 자세는 우리가 척추를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앞쪽과 가운데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하게 되는데 앞쪽으로 이제 구부리게 되면은 앞쪽 디스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돼요. 그래서 디스크 네.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 허리 근력이 좀 약화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허리는 근력이 약화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좀 생기거든요. 아직 뭐 치료를 할 정도,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으셨다고 하면 치료를 할 정도의 통증은 아닐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운동을 먼저 해보시면은 통증이 네. 조금 좋아지는지 그런 거를 한번 보시고 그래도 호전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밀 검사를, 일단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기본적인 검사라도 해서 다른 이상은 없는지 확인은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황재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한번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생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생방송 도중에만 연결이 가능하니까 지금 전화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떤 통증이든 초기에 잡으면 또 이후에 예후가 좀 좋잖아요. 허리 네. 통증도 마찬가지죠. 그 일반적인 우리가 병이라고 생각하면 뭐 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1기, 2기, 3기, 맞아요. 4기 이렇게 되면서 점점 안 좋아지고 네. 이렇지 않습니까? 척추 질환에서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척추도 오래 돼봐야 이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절로.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틀린 그런 틀렸어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척추 질환이라는 거는 어떤 암이나 이런 병이랑은 좀 다르게 퇴행성 질환이에요. 퇴행성 네. 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노화에 준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미 노화가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노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기 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를 하고 하면 노화를 좀 늦출 수는 있지만 이미 노화가 된 거를 다시 역행시킬 수는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전 두 가지로 보통 치료를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보존적인 치료고 하나는 이제 원인을 해결하는 이런 치료가 돼요. 보존적 치료는 우리 염증을 좀 감소시키는 치료가 되고 원인을 치료하는 거는 이제 병변 자체를 제거하거나 어떤 구조물을 삽입을 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죠. 혹시 이사를 좀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있죠. 네. 이사를 가면은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가기도 하고 네.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가기도 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처음에는 되게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 힘들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적응을 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 우리가 협착이 됐다,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신경이 좀 좁아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치유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적응을 좀 도와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죠. 우리가 네. 집이 좁고 그래도 뭐 이렇게 좋은 음악도 좀 틀고 뭐 조명도 좀 해서 이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면 적응을 좀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든지 주사 치료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이런 신경 성형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분위기를 좀 좋게 하는 그래서 신경이 좀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원인을 해결하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누수가 발생했다, 어디가 뭐 부서졌다 이런 경우에는 집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든지 고쳐야 되든지 그런 식의 치료를 접근하는 게 수술적 치료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디 뭐 누수가 생기면 집을 막 다 뜯어가지고 안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고치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어디가 누수된지 확인, 그 부위만 또 이렇게 고치고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모든 구조물을 다 노출을 시켜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수술을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딱 병변 부위에만 접근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척추 내시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의 치료법 간단하게 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일단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하는 내시경 치료 위주로 좀 이야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내시경 치료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수술과 비교를 해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기존에 하던 수술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구조물에 접근을 해서 이게 보면 요 앞에 있는 게 뼈 디스크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이제 신경, 여기로 들어가야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길에 따라서 여기 길에 이제 근육도 있고 피부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걔를 다 옆으로 제쳐야지만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부위는 여기인데 다른 부위도 손상을 많이 받게 됐었죠. 근데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여기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피부나 근육을 많이 손상을 주지 않고 이렇게 구멍만 뚫어서 병변 부위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을 해서 수술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주변 손상이 적어서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좀 적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외부에 눈이 있거든요. 수술을 할 때 예전에 기존의 척추 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시야는 갈수록 좁아져요. 이 틈으로 이 작업 부위를 봐야 되는데 이 틈을 많이 넓혀야지만 내가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많이 줘야 되죠. 근데 이 내시경 수술을 하면 이 눈이 카메라 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손상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굉장히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시야가 넓으니까 아무래도 수술도 좀 더 섬세하게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손상도 좀 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흉터 사이즈도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예요? 예, 이게 이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건데 네. 이 사람을 보면은 이제 눈이 여기 환자한테 가 있지 않습니다. 눈은 모니터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넓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 장면을 확대해서 촬영한 건데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를 2개를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한 1cm가 안 되게 뚫려요. 왜냐하면 기구 자체가 이 막대기의 두께 자체가 6, 7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연다고 해서 특별히 장점도 없고 이게 네. 조금만 열어도 충분히 안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흉터 굉장히 작아서 네.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척추 내시경 치료 가지고 있는 특징 좀 짚어볼까요? 네,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처가 작기 때문에 통증이 작고 회복이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래서 병변만 해결하는 이런 수술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입원 기간이 좀 짧아지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루 만에 퇴원시키는 그 선생님들 계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환자분한테 안정을 취하라고 한 3박 4일에서 4박 5일 정도 입원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입원 기간이 예전엔 뭐 일주일 넘게 입원해서 막 실밥 뽑고 퇴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네. 그렇기 전에 퇴원해서 일상생활로 좀 빨리 복귀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장점이고요. 제가 또 두 번째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쪽은 카메라가 들어가고 이 아까 전에 이 사진을 보면 한쪽은 이게 카메라입니다. 여기 카메라가 들어가고 한쪽은 이게 기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2개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양방향이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 물을 계속 이렇게 틀어가지고 물이 들어가고 반대쪽으로는 물이 나오는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라고 하는데 이제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세척을 합니다. 우리가 척추 수술하고 나서 감염되고 모든 수술이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렇게 감염이 되면 굉장히 예후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로 계속해서 씻어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굉장히 낮아요. 실제로 이제 감염 위험이 낮다는 게 연구 결과로도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죠. 네, 좋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짚어봤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좀 특정한 그 치료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내시경 수술법 자체가 최근에 나온 기술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적응증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적응증을 굉장히 좀 제한을 했었다가 요즘은 광범위하게 넓혀서 기존에 다 열어서 하던 수술들을 내시경으로 대부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물론이고 요즘은 감염이 있는 환자분들이나 뭐 종양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디스크가 다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열었던 부위로 다시 열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다거나 그럴 수 있었는데 요즘은 눈이 더 안에서 세밀하게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재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절개가 작다는 거는 우리가 고령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피가 많이 나서 우리 혈액량이 감소되게 되면 이 환자분들은 심장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런데 출혈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고령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수술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장점이고요. 또 좀 이제 환자분들 경우에 이제 빨리 일로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입원 기간을 길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요일에 수술을 해가지고 월요일에 퇴원하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많이 하는데 그런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런 대상군에 혹시 좀 나도 속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치료법 외에 또 다른 이런 치료법도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 고민을 해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척추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어요. 방송 보시면서 허리 통증 또 허리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황재 원장님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예, 그 80이 넘어서. 네, 80대시고요. 목소리도 좀 안 좋으신데 허리랑 뭐 다른 곳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어머님 느끼시는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예, 허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이게 불어넣었다 일어나면 오래 앉아야 좀 실고 가지고서는 일어나야 되고, 허리가 아파요, 그냥. 움직이면 아파. 들어넣어서 이 짝으로 들어놓으려 그러면 아프고, 이렇게 옹게 들어놓지 뭐해, 좌우로. 근데 이거 내가 다친 거는, 여보세요? 예. 예, 내가 이게 질병이요, 말하자면. 옛날에 다친 거는. 예. 예, 몇십 년 됐어. 원래 다친 거는. 예. 이물류구 가다 이런 가해당 이렇게 내려가다가서는 어디 해지다가 좀 무거운 짐이 뒤로 훌렁 넘어가면 허리를 꼴끔해 다쳐서 그때 아파가지고 좀 그거 했지. 네, 환자분 그때 혹시 진단을 받으셨나요? 진단도 안 받고 뭐 그맘때 병원에도 뭐 잘 안 가고 그리고 병원에도 잘 안 가시고 집에서 그냥 그렇게 쉬고 참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그냥 지절로 놔주면서는 살았는데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일을 했거든. 병원에서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매일 늘 아파서 어디가 오래 서도 아프고 아주 늘 아픈 게 그냥 미련하게 그냥 일만 해 먹어서 그걸 참고 그냥 또 대우 아프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하고 또 일하고 응급치료하고 일하고. 지금 허리가 주로 많이 아프시고 앉았다 일어났을 때나 이럴 때 통증이 많이 심하신 건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통증 이렇게 오고 그래가지고 가서 통증 주사를 맞잖아요. 네. 그거 맞으니 뭐 맞은지 안 맞은지 잘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쭉 들어보니까 예전에 한번 외상이 있으셨고 그 이후로 통증이 좀 지속되는데 지금까지 통증이 좀 지속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의 경우 이제 외상이 있고 나면은 골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 시기에 골절을 진단을 받지를 못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때는 여러 군데의 척추에 골절이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만 이렇게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척추가 처음에 골절이 되면 우리 척추 골절은 팔다리 뼈처럼 이렇게 또각 부러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주저앉듯이 눌려지듯이 이렇게 골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앞쪽에 이제 지지하는 뼈들이 점점 다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높이가 낮아지면서 앞쪽으로 몸이 이렇게 굽어지면서 뒤쪽 근육도 좀 당겨지고 그렇게 되면서 허리 통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요거는 가까운 병원에 이제 그 진단을 좀 받기 위해서 MRI 촬영이나 엑스레이 촬영을 꼭 해보시고 골절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골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는 골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지금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보험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술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오래된 골절로 등에 통증만 있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시고
아니면은 골괴사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MRI 검사를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말씀만 듣고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원장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분은 이제 68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제 움직일 때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하시고 걷는 게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서 오셨어요. 그래서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마비가 되는 것처럼 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 이런 주소로 오셨거든요. 이제 근력 저하라는 게 우리가 생기면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이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력이 계속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좀 근력이 떨어졌다 다시 좋아졌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걷다 보면 좀 더 다리가 마비되는 것처럼 증상이 좀 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봤더니 여기 L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요추 3번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요추 3번과 4번, 이렇게 요추 3번과 4번인데 이게 구부렸을 때고 이게 폈을 때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4번 뼈에 비해서 3번 뼈가 약간 이제 보면 이렇게 정렬이 안 맞고 앞으로 약간 밀려 있는 그러네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거를 전방에 위치한다 그래서 전방 전이증, 전방 전이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추 3번과 4번에 전방 전이증이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척추가 중력의 힘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디스크가 그 중력의 힘대로 뼈가 내려가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디스크가 약해지면서 얘가 이제 밀려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MRI를 좀 촬영을 해봤더니 이렇게 앞에로 뼈가 약간 밀려 내려가 있으면서 디스크가 약하다 보니까 뒤쪽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 나와서 이 신경이 이렇게 쭉 물줄기처럼 내려가야 되는데 굉장히 잘록한 부위가 보이시죠? 이 잘록한 부위에서 신경이 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이 영상을 보면 이게 원래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작아요. 이렇게 V 표시 형태로 네.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좁아져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상황이라 수술적 치료를 했는데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좁아졌던 부분을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넓혀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적 치료를 하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뭐 나사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디스크만 좀 제거를 해서 이렇게 수술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양방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68세 여성 환자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82세 여성,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고령이지만 수술적 치료로 통증이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82세시고 이제 10년 전에 아마 시술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시술을 네. 받으시고 이제 좀 좋게 지내셨다가 3년 전부터 너무나도 심해져서 다시 주사를 여러 번 맞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가 않아가지고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쪽 종아리가 뭐 당기고 걷는 게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MRI를 촬영을 해봤는데 아까 그 환자랑 비슷하게 이렇게 쭉 신경이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굉장히 좀 졸려 있는 이렇게 졸려 있는 이런 부분이 병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앞쪽에 이제 디스크고 여기가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인데 이렇게 굉장히 좀 뒤쪽에 우리 황색인대라고 하는 부분이 두꺼워져서 여기 보면 이제 물혹도 하나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연세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다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면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던 케이스고 네. 이렇게 내시경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오. 이게 들어가서 처음에 본 장면인데 이게 이 하얗게 보이는 요게 이제 신경입니다. 네. 여기 보이는 요 노란 거, 이 노란 것들이 우리가 황색인대가 이렇게 실제로 노랗기 때문에 황색인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황색인대랑 신경은 원래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여기가 이제 붙어 있는 이게 그러네요. 이제 딸려 올라오는 네. 얘를 걷어냈더니 이게 딸려 올라오는 정도로 굉장히 좀 유착이 심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제
밖에서 시야를 확보해서 보면 이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과정이 신경막을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굉장히 근접해서 대고 얘를 살살살살 이렇게 벗겨내면 이렇게 벗겨져서 이제 신경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고령이시기도 했고 유착도 심했고 했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좀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수술 후의 모습을 좀 비교해보는 MRI 사진 볼게요. 예,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잘록했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좀 넓어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좀 시원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통증도 많이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연세가 좀 있는 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은 또 골프도 많이 치시고 많이 나가시죠. 이제 라운딩을 많이 나가시고 할 텐데 맞아요. 이 환자분도 이제 골프를 치고 나서 이렇게 증상이 발생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셔가지고 골프를 치고 나서 도저히 내가 걸을 수도 없고 일어서 있을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오셨는데 MRI를 촬영을 해봤더니 여기 요추 4번과 요추 5번 사이에 이 디스크의 색깔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검어요. 여기 이제 까맣게 됐죠. 네. 이 하얗게 된 거는 이게 보면 이게 뇌척수액이 하얗게 보이는 게 물 시그널이 있으면 하얗게 보입니다. 네. 물기가 많이 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까맣게 퇴행성 변화가 됐는데 아마 이렇게 된 거는 좀 오래됐겠지만 이번에 이제 골프를 치면서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자세가 뭐냐 그러면은 구부려서 돌리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스윙을 하는 모션 자체가 그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아마 디스크가 흘러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밑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으로 쭈르륵 이렇게 눈물처럼 흘러내려 있는 경우가 이 모습이 보이고 네. 이 가로 단면 사진을 봤을 때는 한쪽으로 이렇게 껴가지고 이쪽으로 신경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신경이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모습인데 여기가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아래쪽을 신경을 요거를 제끼면 이렇게 제껴서 보면 요 밑에 이렇게 디스크가 숨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제거하는 모습인데 이게 집게입니다. 이 집게로 디스크를 잡아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고 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볼록했던 게 이렇게 펴지는 이런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공간이 좀 생긴 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MRI를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던 걸 제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 가는 길을 좀 풀어준 그런 모습이죠. 네, 좋습니다. 골프 후에 이제 허리 통증을 느꼈던 48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 사례도 살펴봤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으면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병이면 이 치료는 확실하게 좀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단 뭐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 자체로 이제 이 치료 자체가 기존에 있던 수술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적응증이 조금 제한 부분이 있었고 적응증이 좀 달랐다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발달된 수술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협착증이나 단순 디스크가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유합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감염이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마미 증후군이 있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질환 속에서 이제 좀 더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통증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유합술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아직 연구 중이라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근육 손상을 좀 적게 하기 때문에 주변부로 우리가 수술 한 마디 하고 나면 또 다른 마디를 또 해야 되고 그런 맞아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적 치료가 해야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좀 두렵고 내 몸에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시경 치료를 좀 고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료 적응증까지 짚어봤습니다. 혹시 이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치료를 앞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네.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술적 치료는 이제 그
수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본인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그 선생님과 이제 신뢰관계를 잘 쌓아가지고 치료 방향이 됐을 때 어떤 점이 내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아시고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직 병원을 오시기가 두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막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로도 90% 이상에서는 좀 호전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재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